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염치 없는 한동훈 관련한 단독 보도가 또 터졌습니다. 어제 MBC에선 한동훈 딸 앱 관련 단독을 보도했는데요. 한동훈 장녀의 여러 경력 중에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스마트폰 앱을 만든 게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 학생 경연 대회에도 출품이 돼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알고 보니 이 앱을 만드는데 전문 개발자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200만 원을 받고 앱을 제작한 것으로 전해진 거죠. 크몽이라는 사이트에서 의뢰를 받아서 200만원을 받고 앱을 제작했다 하고요. 프리랜서 개발자가 돈 받고 내가 개발했다, 이렇게 직접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측은 해명을 했는데 반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납득하는 반응은 아닙니다. 애초에 한동훈 후보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정을 외치는 정부의 검찰은 수사 안 하냐 이거죠. 그리고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 조용한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대놓고 선택적으로 정의를 외치는 거 어이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그저께 MBC에서 단독 보도가 또 있었죠. 한동훈 장녀의 IEEE 논문 공저자는 온라인 과외 선생이었다는 겁니다. 방글라데시 공저자와 논문 작성을 했다는데 애초에 방글라데시 공저자와 논문 작성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일반적인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MBC에서 연락을 해본 결과 한동훈 딸의 온라인 과외 선생님으로 알려진 거죠. 한 전문가는 국제사회의 이름을 빌려 스펙 쌓기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역시 한동훈 측은 미성년 자녀의 상세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 스스로에겐 한없이 관대한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조국에게 들이댄 공정과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고요.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이 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의 안 해서 정상 진행이 어려웠다, 물론 민주당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은 정상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준비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입장을 전한 거고요. 한동훈 후보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받아주는 현실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입시용 아니다, 그냥 아카이빙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의혹 해명이 완료된 겁니까? 제3자 뇌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와중에 언론에선 계속해서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을 갈라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쉬움이 없다는 게 아니고,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은 한동훈 후보의 문제지, 민주당 의원들 형편없다, 민주당 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고 언론이 저런 식으로 보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어제 오후에 서민 씨의 민낯도 드러났죠. 단독 보도로 기생충 논문에 외고생 공저자가 참여했는데 부모 부탁으로 연구에 동참했다는 얘기가 폭로된 겁니다. 과거 지인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참여시킨 사실이 확인된 건데, 이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부모가 부탁을 해서 그런 거다, 쓸데없는 사명감이었다,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조국 흑서를 써서 여기저기 얼굴 드러내면서 조국 전 장관에게 비난만 해댔죠.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입장에서도 기가 차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똑같이 수사받고 벌 받아야 된다, 내로남불의 표본 아니냐, 한동훈 후보든 서민씨든 어처구니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철면피도 저런 철면피들이 없죠. 오죽하면 김호창 씨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죠. 조국, 서민, 한동훈 이런 것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비교를 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은 실제로 논문 작성에 참여도 했고 학생이 성실하게 나와서 실험에 참여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반면 서민 씨와 한동훈 후보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어이가 없는 건 결과입니다. 조국에겐 4년형, 서민 한동훈에겐 오히려 마이크가 주어지고 조국 전 장관에게 맹 비난을 퍼붓고 4년형 구형에 진두지휘를 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겁니다. 이에 조국 전 장관도 나 또는 내 딸이 이랬다면? 이라면서 입장을 전했는데 얼마나 답답할지 차마 가늠조차 안 되고요. 최근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찍은 사람들에게 그대가 조국을 봐달라, 진실의 복구를 원한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분들,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서 당시의 진실이 온전히 복구되길 원한다, 당시 사태에 대해서 다른 시각들도 있었고 다른 경험, 다른 증언이 있었음을 알아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란 거고요. 온전한 진실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길 간곡히 소망하며 정경심 교수의 재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에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소식에도 그대가 조국을 꼭 보러 가겠다,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그대가 조국 다큐멘터리 펀딩이 5월 15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4일 남았는데 23억 가까이 돌파가 됐네요.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앞으로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많은 민주시민들이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퇴임 첫날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고 하네요. 물론 이에 대해서 고발 단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주가 조작에 대해선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구역질 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드디어 제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야 무사히 다 끝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든다며 국민들로부터 멋진 퇴임식을 선물 받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입장까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삶, 새로운 출발 정말 기대가 된다는 거고요. 완전히 해방된 자유인으로서 잘 살아가겠다는 입장까지 전했죠. 평산마을 주민들과 함께 농사도 짓고 막걸리 잔도 한잔 나누고 경로당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마지막 퇴근을 272만 명이 동시 시청했다고 하죠. 찬밥 신세인 윤석열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 생각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지몬미 할 일 없도록 끝까지 관심 갖고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